엄마 나 도저히 분해서 안 돼. 한번 해볼게 라고 하면은 그거는 100% 하는 게 맞아요. 공부는 부모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이 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저희 제 PD가 바쁜 이슈로 알겠습니다. 제가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메디컬 계열을 희망하고 있는 예비고의 중3 학부모님의 사연인데요. 네. 아이가 공주 사대부고에 지원 가능할 것인데 여기를 가는 게 좋을지 300여 명 정도 다니는 지역 일반고로 가는 게 좋을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지역 인재가 가능한 동네이긴 한데 신생이 아직 입시 실적은 없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선행을 많이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일반고 진학 후 잘 챙겨서 지역 인재 전형을 누리는 게 맞을지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게 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이제 그냥 딱 질문 내용만 보면은 당연히 학생이 많은 데를 가야 되는 게 1차기는 해요. 왜냐면은 공주 사대부고가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많으면은 그쪽을 일단은 고민을 해보겠지만 15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학교랑 비교했을 때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신생학교잖아요. 대입 실적이 없어요. 신생학교다 보면은 선생님들도 우왕좌왕해요. 물론 이제 다른 데에서 이제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오셨지만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학교의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게 잘 세워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신생학교를 처음 갔을 때 아이들이 되게 뭐랄까 희생양? 네,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냥 300명만 딱 따지고 보면은 이 학교를 가는 게 맞기는 한데 그 학교가 갖는 가장 큰 약점이 신생학교라는 거.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하는 학교가 이제 공주 사대부고잖아요. 사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워낙 좋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인원은 150명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2025학년도 1학년이죠. 합격한 학생들이 전체 19명. 물론 이제 그 중에 재수생이 12명이고 그럼 재학생이 7명이에요. 150명 가운데 의대를 7명이 합격했어요. 요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죠. 서울대 합격한 인원도 많고 실적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공주사대부고를 가야 하지만 근데 여기가 학교 유형은 일반고인데 전국 단위 자사고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150명 중에 75명은 전국 단위로 뽑고 나머지 75명은 충남 지역 학생들로 뽑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자사고를 못 가서 여기를 지원한 아이들이냐? 그거는 아닐 거예요. 전략을 가지고 이제 지원한 아이들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중학교 때 고등 과정에 대한 학습이 잘 되어 있겠죠. 근데 이 친구 보게 되면은 몇 월 달에 본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3월 달 기준으로 모의고사를 봤다라고 하면 이거는 중학교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게 3등급 나오고 뭐 수학이 1등급 나왔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선행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되어 있다? 이 친구는 가가지고 좀 버거울 것 같아요. 내신 따는 게. 공주 사대부고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오니까 어머님이 고민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 상태로 갔다가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상태에서 중학교 때 고입 내신 성적이 뭐 200점 만점 중에 한 199점 몇 나오네? 잘하네? 라고 하지만 고등 과정에 대한 공부 자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자마자 이제 벌써 이제 3월 달에 모의고사 보고 4월 달, 5월 달에 중간 기말고사 보는데 조금 버겁지 않을까. 저는 차라리 신생학교이긴 하지만 여기 또 장점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본인이 확실하게 최상위권 찍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이 지역 인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가지고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뭐 공통과정은 300명이 동일하게 수업을 하지만 나머지 이제 선택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는 인원들이 적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불리함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150명으로 갈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주 사대부고가 실적이 월등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고를 가시는 게 현재 지금 이 친구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구는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긴 한데요. 네. 영재학교 과학고를 1차 합격을 했는데 네. 두 군데나 2차는 불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연담을 하고 나서 불합격을 예상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일반고랑 외국자 선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성적 같은 경우에는 올 A 용수과 선행을 많이 했고요. 네. 자연계열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사고 지원을 부모님은 되게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아이는 좀 자신이 없어서 떨어질 것 같아요. 외국 국제고 자사고나 전사고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공부는 부모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이 하는 거잖아요. 중학교 때 열심히 했는데 본인의 어떤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패를 하더라도 경험을 하는 게 좋다라고들 하지만 그럼 그 실패를 통해서 본인이 뭔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벌써 2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하락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딱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도 부모님은 어쨌든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자사고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건데, 근데 지금 만약에 이거를 엄마 나 도저히 분해서 안 돼, 한번 해볼게라고 하면은 그거는 100%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친구들은 한번 떨어지더라도 그럼 나 일반고 가서 더 열심히 잘할게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되는데, 근데 원서를 쓰기도 전에 벌써 나 떨어질 것 같아 어쩌지라고 하면은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얘는 벌써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입시를 치르면서 2번의 실패를 경험했고 3번째도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과학고랑 영재학교 때 그런 경험이 약간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걸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애들한테 말할 때 공부는 자신감이라고 말하지만 입시도 자신감이에요. 특히나 면접에서는 실제로 상상고를 지원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지원하고 정말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하는 거거든요. 상상고를 지원했던 아이들의 면접 상태를 보면은 정말 잘해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실제 모의 면접이라든지 이런 그 연습을 할 때 잘했던 아이들이 대부분 합격을 해요. 그리고 모의 면접에서도 막 덜덜 떨면서 못하는 아이들은 실제 면접장 가서도 그렇게 잘할 확률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지금의 어떤 마음가짐을 보게 되면은 아이한테 한 번의 실패 경험을 더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 친구는 벌써 2번이나 이런 입시를 치렀고, 이 입시를 한번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굉장한 피로감을 오게 하거든요. 대충 하지는 않는 성향일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소서를 쓴다라고 하든지 면접을 준비할 때 절대로 대충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대충 하지 않고 본인이 되게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 그럼 거기서 오는 상실감은 크거든요. 물론 이제 어머님은 아쉽긴 하죠. 이 아이가 어딜 가도 갈 수 있는 아이인데 결국은 가서 공부하는 거는 학생인 거고, 물론 이제 과학고도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오긴 하지만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모이잖아요. 이 아이가 가서 첫 번째 시험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 딱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멘탈이나 마음가짐이 되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이의 상태가 입시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면접에 벌써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면은, 합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나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가짐이 들지 않을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본인이 내가 뭘 못한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하고 해결하는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인 학생의 사연인데요. 네. 일반고와 성남외고 중에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네.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당연히 집 근처 일반고를 가려고 했는데 2학년 2학기 때 영어 학원 선생님께서 외고를 한번 가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성남외고에 대해서 좀 찾아봤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기숙사 생활이나 해외 문화체험, 자매학교 교류 같은 거 유튜브나 홈페이지에서 이제 찾아보게 되고 외고에 대한 로망이 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꼭 외고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외고에 가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버틸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현실적으로는 일반고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외고에 한참 빠져있을 때 보는 기숙사 생활이나 해외 문화체험 자꾸 눈에 밟니다. 외고가 아이들을 꼬실 때 이런 걸로 많이 꼬시죠. 입학 설명회 가면은 본인들은 이런 해외 문화 체험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아이들한테는 호기심이 가고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친구가 외교관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외고를 가는 게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외교관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학 실력이잖아요. 영어는 기본이고 플러스 제2외국어까지. 외교관을 꿈꾸는 친구가 대학에 가서 나중에 이제 외교관 시험이라든지 어학까지 준비하는 건 사실은 버겁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고에 가가지고 영어 플러스 제2외국어, 일본어를 조금 고민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어떤 진로 목표를 이루는데 상당한 도움은 되는데 외고의 좋은 모습만 보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현실을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남외고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좀 우수한 친구들이 온단 말이죠. 그냥 중학교에서 성적 잘 나오고, 그리고 이 친구가 말하는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농어촌 전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마 읍면 지역일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서 어느 정도 상위권 성적을 거두는데 학원 선생님이 너 공부 잘하니까 외고 한번 가봐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외고를 가기 위한 중학교 때의 어떤 준비, 내신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마련이 됐을 건데, 그러면 가서 잘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냐,
이제 그걸 먼저 한번 따져봐야 될 거예요. 중학교 때 잘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가서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는 안 되거든요. 내가 그만큼의 어떤 실력을 쌓았고 중학교 공부 이외에 고등학교 때 가서 잘할 수 있는 실력을 중학교 3년 동안 꾸준하게 키워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외고를 한번 좀 지원해 봄직하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외고 가라, 일반고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외고는 당연히 분당, 뭐 용인, 수지 이쪽 지역에 있는 우수한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지원한다. 그럼 그 친구들과 객관적으로 경쟁을 했을 때 아무리 학종으로 외고가 학생들을 많이 대학에 보내긴 하지만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최하위에 있는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거기에서도 내신이 뭐 중상 이상은 나와야 본인이 원하는 진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해외 문화 체험 같은 건 일반고에 사실 있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만 보면은 당연히 외고가 좋죠. 외고로 가게 되면은 다양한 체험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진학에도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 가장 우선은 교과 성적이에요. 교과 성적이 받쳐주지 않는데 그런 활동만 열심히 잘 했다라고 해서 대학은 절대로 그 학생을 선발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외고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는 알겠지만 객관적으로 본인의 어떤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한번 살펴보고 내가 어느 정도 고등과정도 좀 공부했고 영어라든지 수학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는 외고 써보라고 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냉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화에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린 주인공 어머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니까는 이제 부모님은 울진고를 보내고 싶어 하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울진고 옆에 있는 죽변고라는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친구가 죽변고를 가고 싶어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죽변고가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보내기는 해요. 가장 큰 문제는 울진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입학생이 한 150명 정도고요. 그리고 죽변고는 70명 정도예요. 반이죠. 죽변고가 작년, 재작년 그 입시 결과를 보니까 한 학년에 한 100명 정도 됐더라고요. 그 중에 한 10명 내외가 서울권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것 같아요. 한 6, 7명 정도라고 봐서 죽변고를 갔을 때 특히 이제 이 학생이 목표하는 게 의대잖아요. 의대를 가려면은 저는 사실은 의대 입시를 치러본 학교를 보내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의대 입시는 또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대 입시 경험이 있는 학교에서 의대 합격생들이 나올 확률이 조금은 더 높거든요. 죽변고는 사실 최근 3, 4년간의 의대 입시, 뭐 서울대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의대 입시 합격생들도 없어요. 울진고는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은 그래도 매년 계속 의대 합격생들이 나와요. 뭐 울진고 같은 경우에는 의대 입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더 잘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70명인 학생 가운데 아무리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수학이라든지 과학 심화 과목을 듣는 데서 내신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런 지역에 있는 일반고들, 비평준화 일반고들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그 지역에서 유명한 학교를 갑니다. 좀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이거나 뭐 중하위권 아이들이 순차별로 이제 가는 학교들이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울진고는 울진에서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울진고 가게 되면은 자기네 학교에서도 분명히 잘하는 애들이 있고 나는 그렇게 경쟁하기 싫다. 쉬운 데 가서 잘하고 싶다.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70명이라고 했잖아요. 올해 어차피 1학년은 공통과정이기 때문에 70명 아이들이 동일하게 성적이 나와요.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는데 심화 선택 과목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선택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럼 70명 중에 20명이 뭐 수업을 듣는다, 선택을 한다. 20명도 많이 듣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2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개설된 과목들을 보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개설을 해놨어요. 그리고 선택하는 학기도 거의 유사하게 이제 해놨는데, 가장 큰 차이는 미적하고 확률과 통계를 울진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 2학기에 듣게 하고 있고, 죽변고 같은 경우에는 배수는 2학년 2학기, 그 다음에 미적분 1은
3학년 1학기에 늦게 해놨거든요. 요 차이는 뭐냐면은 그 대수하고 미적분 원은 수능 과목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2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의대를 당연히 생각을 하니까 수능 최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근데 죽변고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까지 들은 과목을 가지고 11월 달에 수능을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준비가 되겠냐 이거죠. 의대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내신도 우수해야 되지만 지역인재라든지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갔을 때 수능 최저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죽변고에서는 그게 어렵거든요. 입시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울진고가 훨씬 더 그 입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의대를 목표로 했을 때 수능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울진고로 가야 되는 게, 그리고 학생 수도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신을 유지하는데도 울진고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질문 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